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이라니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국의 한 병원 진료실. 여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노부부는 당황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저는 한때 영국에서 잘 나가던 여성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로 살고 있죠. 영국에서의 화려했던 생활보다 지금 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하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사업을 이어받기 위한 교육을 받아왔어요. 여러 나라로 출장을 다니시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분주했고 부모님께서 항상 바쁘셔서 베이비시터 손에서 키워졌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언제나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받았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성적도 우수했고 엄마의 뛰어난 미모를 물려받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완벽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목표 지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이루려고 노력했죠. 부모님도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남에게 지는 것을 무지 싫어했던 저는 명문대학에 진학해서도 항상 학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항상 최고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첼, 넌 정말 놀라워. 어떻게 항상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니? 친구들이 자주 물어볼 때마다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웃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양한 예술 활동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들은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까지. 그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특히 커갈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사업에 있어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 넌 정말 멋진 딸이야.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부모님이 자주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부모님은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집안 간의 비즈니스였죠.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사업을 위한 결혼을 선택하셨고 물론 부모님 말씀으로는 열렬한 사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진 결혼이지만 사업가 집안에서 정략 결혼은 저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이나 사랑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30이 넘도록 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끌리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모태솔로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주변에 남자들은 있었고 연애도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연애할 시간에 사업계획서 하나 더 쓰는 게 낫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독한 워커홀릭이라서 더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사랑은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부모님께서 정해주시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 행복도 중요하니 쉬어가며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신랑감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주 뒤 저는 유명 기업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날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존이라는 남자는 알고 보니 제가 다녔던 명문 대학의 동기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연이라며 놀랐죠. 하지만 존은 미리 다 알고 나온 거더라고요. 저에 대해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존은 요새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서두르셔서 저를 만나기 전 벌써 몇몇 기업의 여자들과 식사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에도 쿨하게 받아줄 제 성격을 알기에 솔직히 털어놓는다고 하면서 저에게 거침없이 말했죠. 존의 솔직한 성격에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3달 후에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말이 3달이지 제가 출장 다닌 기간을 생각하면 대략 6번 정도 만난 게 다였죠. 그는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고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어차피 결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 하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정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도 결혼에 대한 망설임은 없었어요. 저는 사랑보다는 사업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로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 결혼식장에서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 사업체의 관계자들도 참석하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만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존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존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았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의 부모님의 아이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연로하셔서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셨고 남편 역시 외아들이라 은근 빨리 아기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사업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였고 잦은 출장과 밤샘 근무로 지쳐있는 상태라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이를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저에게 일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존, 나는 아직 해야 할 사업이 많아. 임신하면 일에 차질이 생길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존이 저를 이해해주고 부모님을 설득해 주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남편도 점점 저에게 자주 짜증을 내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서 하던 일을 줄이고 아이를 갖는데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바로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생각하며 계속 노력했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저녁 식사 중에 또다시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도대체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짜증스럽게 묻는 존에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존은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 저와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으로부터의 압박과 남편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렇게 냉전 상태로 몇 주를 보낸 뒤 저는 존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제 의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을 간신히 설득시킨 며칠 뒤 저희는 드디어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던 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상당히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낸 뒤 우리는 결과를 들으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결과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복잡했어요. 의사는 저에게 자궁근종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죠. 이 사실이 우리 결혼 생활을 파경으로 몰고 가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존은 그래도 불임은 아니니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조는 저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졌고 부모님께도 이미 알렸는지 일주일에 몇 번씩 오던 전화가 그 이후론 뚝 끊기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일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뭔가 변화를 줘야 해.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멀어졌고 존의 외박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존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아이를 못 갖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존의 부모님이 그에게 이혼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기에 저는 깔끔하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혼 후에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함과 뭔지 모를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잘 버텨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껏 완벽한 제 삶에 이혼과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혀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었던 저는 일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죠. 부모님은 이혼한 저를 걱정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항상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면 깊숙이 저는 새로운 목적과 경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며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독려했어요. 이혼 후 저는 사업에 몰두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남아 있었죠. 그러던 중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영국에 파견된 한국 회사와의 협력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에서 온 팀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남자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매우 똑똑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으며 항상 친절하고 사려 깊었어요. 큰 키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구릿빛 피부를 가진 민준 씨를 보고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두 번째 사랑 아니 진정한 첫사랑이 찾아온 거죠. 솔직히 전 남편과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조건에 의한 사업 관계였으니까요. 같은 팀의 다른 직원들도 동양인 치고는 다들 키도 크고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민준 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껏 제가 만난 남자들과는 달랐고 빛나 보였어요. 프로젝트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남자에게 먼저 용기를 내어 데이트를 신청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아니면 이 남자를 다시는 못 보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왔나 봐요. 사실 거절한다고 해도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데이트 신청에 민준 씨도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사실 그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 씨와 같이 데이트를 할 때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마치 영화 같았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매일 보고 싶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더 많이 웃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시고는 민준 씨를 좋아하셨어요. 밤새 일만 파고드는 저를 보고 하루는 민준 씨가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에게 같이 운동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승마, 수영, 골프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아버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이나 취미 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조깅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민준 씨와 같이 운동을 하니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예전만큼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민준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그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민준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준 씨의 파견 근무 기간의 끝으로 우리는 이별을 감지했어요.
그가 떠나기 몇 주 전 민준 씨가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자주 했기에 그날도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겠구나 생각하고 그를 만나 같이 부모님 댁에 가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벨소리가 울리고 나간 문 앞에서 저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를 보았어요. 그날 민준 씨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저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그에게 저는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민준 씨가 저를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그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었어요. 좋은 추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민준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제 말을 다 들은 민준 씨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며 본인은 아이가 없어도 된다며 우리 둘의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 남편도 그랬고 이 세상에 자신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었고 저는 마침내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와서 몇 달 뒤 민준 씨와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영국에 계신 부모님도 결혼식 전 한국으로 오셔서 앞으로 제가 살게 될 신혼집도 보시고 집 근처 서울의 명소들을 다니셨는데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발전된 시스템을 보시고 엄청 놀라셨어요. 부모님께서 출국하신 뒤 저는 한국의 섬인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신혼여행지로 유명하다는 제주도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민준 씨는 제가 원하는 다른 나라로 가자고 했지만 해외 출장이 잦았던 저에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식상하더라고요. 전 오히려 한국의 제주도라는 섬이 너무 궁금했죠. 제주도에서의 신혼여행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추억을 쌓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잊고 살았던 자궁근종이 암으로 발전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며 진료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과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불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날짜를 추측하셨는데 맙소사 제주도 신혼여행 중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였어요. 허니문 베이비인 거죠. 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민준 씨는 매우 기뻐했어요. 임신 후 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궁근종이 있어도 임신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과거의 불임 문제의 원인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임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임신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임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준 씨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꿈꾸었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갔어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죠. 그럴 때마다 민준 씨는 제 옆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과거의 상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전 결혼에서의 불임 문제로 인한 자존감의 상처가 이제는 많이 치유된 것 같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지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의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민준 씨와 똑 닮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아이 키우는 과정은 쉽진 않았지만 민준 씨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육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어요. 사업 역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첫 아이를 낳은 후 다음 해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딸도 태어났어요.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일단 사업은 민준 씨에게 맡기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사랑과 책임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제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많은 도전과 역경을 겪어왔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 극복한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쌓았어요. 게다가 제게 엄마라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해주었죠. 한국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족은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